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여섯 번째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조금 불편한 조건들인데요. 바로 층수예요. 저는 첫 번째 파티룸을 지금 여기 지하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정말 다시는 지하는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습기나 방수 문제 때문에 초반에 고생을 엄청 했거든요. 지금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지상층보다 쾌적하지만 웬만하면 지하는 첫 시장에서는 거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하는 습기로 인해서 쾌적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요. 환기 역시 되지 않아서 배기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꽤 많이 추가될 수 있어요. 저 역시도 여기에 배기시설을 설치하는데 3,400만 원 정도가 추가됐거든요. 이런 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음식 냄새가 빠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지하 특유의 냄새가 손님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물론 정말 좋은 조건이라면 지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하는 아무래도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끔은 정말 괜찮은 물건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1층 역시 임대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파티룸을 굳이 1층으로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2층 이상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티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라 짐이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4층 이상이라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물건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주차입니다. 주차는 당연히 되면 좋지만 만약 건물 내에 주차가 없다고 한다면 근처에 유료 주차장을 찾아놓고 손님들이 문의가 왔을 때 안내해줄 수 있는 주차장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직장인이거나 연령대가 높은 경우에 또는 스튜디오 컨셉일 경우에는 주차장이 필수로 있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은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은 기왕이면 내부에 있는 것이 좋지만 구조상 어쩔 수 없다면 같은 층 외부에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도 무방합니다. 대신 우리가 더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되겠죠. 이외에도 공간의 구조를 미리 보면서 활용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30평의 대형 공간이라고 해서 같지만 방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면 생각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15평의 작은 규모지만 확 트여 있거나 또는 테라스나 옥상이 있어 활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정도의 조건이 우리가 매물을 찾으면서 체크해봐야 될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런 매물을 어디서 찾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매물을 찾는 방법과 부동산 계약 시에 주의해야 될 점,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물을 찾는 방법을 배워보고 임장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물을 찾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는데요. 저는 직장인이라 시간을 많이 내는 게 부담스러워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알아보기 시작했었고 지금도 역시 매물을 찾을 때는 온라인이나 앱을 주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보석 같은 물건은 오프라인에 있는 경우도 많으니 꼭 부동산과 직접 대면 상담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상가 매물을 찾는 앱은 네모라는 앱인데요. 앱을 사용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편하게 물건을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 역시 2개의 파티룸은 모두 다 네모 앱을 통해서 찾았고 실제 방문해서 계약했습니다. 앱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지역, 금액, 상가의 종류, 층수, 주차 유무들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정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지역에 있는데 도대체 이쪽 지역의 임대료 수준이 가늠이 안 된다 할 때는 앱을 통해서 평균 임대료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공실뿐 아니라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의 매매 물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보시다가 마음에 드신다면 찜을 눌러놓고 부동산에게 문의하기를 하면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이 물건에 대해서 문의를 할 때는 내가 원하는 조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하고 이 물건이 내가 원하는 파티룸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하면 임대인에게 확인을 해서 안내해주게 되고요. 조건이 맞다면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실제 임장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선택한 거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부동산에게 나는 어떤 물건을 어느 정도 금액선에서 찾고 있으니까 가능한 물건을 몇 개 더 찾아서 같이 보여달라고 요청하시면 그 지역에 비슷한 물건들, 부동산이 온라인으로 내놓지 않은 아까 말씀드린 보석 같은 물건들까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꼭 이야기해야 하는 조건은 뭐라고 했죠? 바로 소음입니다. 소음 부분은 정말 확실하게 말씀해 놓으셔야 됩니다. 앱은 네모 앱이 잘 돼 있고요. 사이트는 주로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를 활용하는데요. 앱은 아니지만 네모처럼 굉장히 상세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사용하는 방법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따끈따끈한 매물은 네이버 카페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로 매물을 검색할 수 있는 카페는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아프니까 사장이다 같은 곳에서도 양도 매물이 많이 올라옵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양도를 할 때도 그곳을 활용하게 될 수 있고요. 우선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를 보시면 메뉴를 한참 내리다 보면 테마 매물, 상가 매물 이런 메뉴들이 나와요. 파티룸이라는 업종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종이 있었던 공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종을 선택해서 보는 것보다는 그냥 쭉 훑어 내려가면서 보시다가 우리에게 맞는 조건의 제목들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메뉴 중에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곳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좋은 물건들은 카페에 올라오자마자 금방 매도가 돼버리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카페를 자주 들여다볼수록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는데 직장인들은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알림 설정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이버 카페 앱에 들어가시고 원하는 카페로 들어가서 맨 아래 보시면 가운데 알림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눌러서 키워드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등록하고 그 키워드가 들어있는 글이 올라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티룸을 등록해 놓으면 실제 파티룸을 운영하다가 양도
양도하려고 하는 분의 글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이 상가의 추천 업종으로 파티룸을 넣어놓은 분들의 글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키워드만 잘 활용하셔도 실시간으로 좋은 매물을 빠르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역시 양도양수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물을 찾아볼 수 있어요. 발품 전에 손품을 많이 파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을 경우에는 실제 방문해서 현장을 보면서 주변 건물에 어떤 임대업종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혹시나 문제 소지가 있을 만한 건 없는지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 역시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막상 방문해서 보니까 같은 건물에 고시원이 있어서 포기했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위층에 주인분이 거주하셔서 포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꼭 현장에 방문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부동산은 많이 볼수록 보는 눈이 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분에게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확실하게 어필하고 그 조건에 맞는 물건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미리 말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을 계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으셨다 하실 때 이제 협상의 스킬이 필요한 시점이 오는데요. 주인분과 만나기 전에 공인중개사에게 주인과 협의해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첫 번째로 월세나 보증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나의 자금 상황이 여유가 있다면 크게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동산에게 내 상황을 얘기하고 주인분께 조금 조정을 해줄 수는 없는지 물어보는 것도 필요해요. 절대 안 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주인분도 몇 달을 비워놓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싸게 빨리 임대를 채우는 게 이득인 경우가 많거든요. 두 번째로는 렌탈프리 기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은 렌탈프리 기간으로 확보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2주에서 한 달까지 요구하시는 건 거의 협의가 가능하시고 임대가 안 나갔던 매물의 경우 길게는 2달까지 렌탈프리 기간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전부터 파손된 부분들이나 주인분이 해줄 수 있는 항목, 임대차가 끝난 후에도 우리가 두고 가야 되는 항목이면 이것도 주인분과 협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파손 항목의 경우 공인중개사와 임장을 할 때 꼼꼼히 살펴서 요구하셔야 되는데 입주 후에는 배째라는 주인분들도 많거든요. 물은 잘 내려가는지, 천정이나 벽에 누수의 자국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시고 계약 전에 미리 주인분께 수리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누수 자국이 있는 매물은 웬만하면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전력량 부분은 미리 물어보실 필요가 있는 항목이에요. 전력량이 너무 낮아서 증설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주택의 경우 3kW, 상가의 경우 5kW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키즈풀은 전기가 많이 드는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증설 공사가 거의 필수지만 파티룸의 경우 5kW 정도면 크게 문제가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공간이 좀 넓어서 냉난방기가 여러 대가 들어가야 된다거나 전기 사용량이 많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10kW까지 올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하시고 주택용 정도로밖에 용량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일부 증설 비용은 주인분과 협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 후에 두고 가야 되는 게 주인분에게 도움이 되는 항목들, 예를 들면은 번호키라든지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인분하고 같이 부담을 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런 협의 내용들은 물론 싫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인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면 승낙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 말이라도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부분도 미리 주인분과 협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원상 복구가 가능한 선에서 전체 인테리어를 할 예정이고 그것에 동의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확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계약 전에 한 번 더 확인받아야 될 사항은 파티룸 업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인데요. 아직 이 업종을 잘 모르는 주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 영업하고 소음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지하고 주인분과 계약 약속을 잡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전세입자나 공인중개사분에게 건물 임대인에 대한 부분도 꼭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좋은 분들도 많지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정말 힘든 부분도 많거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건물주분이 너무 까다롭거나 너무 힘든 분일 것 같다면 사실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우리 정신 건강상 좋을 수 있습니다. 주인분이랑 얼마나 마주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운영하다 보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다음 어느 정도 구두로 협의가 된다면 공인중개사는 빠른 계약 진행을 위해서 아마 가계약금을 보내라고 할 겁니다. 가계약금은 보증금의 10% 정도를 보내는 게 일반적이지만 1,000만 원 이내의 보증금일 경우에 보통 50에서 100만 원 정도를 입금합니다. 계약 전 확인하셔야 될 서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등을 공인중개사분께서 뽑아주실 거고요. 요 두 서류만 확인해도 사실 대출사항이라든지 저당, 근저당, 압류라든지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은 인터넷 등기소와 정부24를 통해서 직접 조회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너무 많은 대출이나 압류,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계약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대출은 보통 50에서 80%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만나는 거지만 위의 사항들은 한 번 더 계약 시점에서 확인하시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넣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약사항에 적어야 될 항목들은 일반적인 내용들이긴 하지만 화면을 보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 시설물을 확인하고 계약했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수선에 대한 책임을 적은 내용이에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파티룸에 대한 업종과 사업자 등록을 진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권리금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섯 번째는 인테리어 후에 퇴거 시 원상 복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원상 복구의 범위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초기 입점 시에 하자에 대한 부분도 사진 촬영 등으로 세밀하게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부가세 부분도 필수로 명시해야 되는데요. 부가세가 포함된 월세인지 부가세가 별도인지 필히 명시하셔야 됩니다. 관리비의 항목을 기재해 놓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다면 계약 갱신 시에 관리비의 비정상적인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 인상률을 협의해 놓으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일반적인 관례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홉 번째, 렌트프리에 대한 기간 역시 정확하게 기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열 번째로 혹시 추가로 필요한 항목이나 주차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모두 다 기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사항에는 이 정도 적어두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계약 기간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짧은 게 좋을까요? 긴 게 좋을까요? 하다가 일찍 망해버리면 나가야 되니까 짧게 해야 좋은 게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2년 이상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생각보다 1년이라는 시간은 엄청 빨리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이 됐을 때 월세나 보증금, 관리비 등을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잡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중도에 만약에 장사가 안 돼서 정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부분은요. 아까 우리가 찾아봤었던 그 카페들을 통해서 양도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장사가 너무 잘 되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서 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저희 같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장 10년까지는 계약 갱신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 갱신 때 월세 등의 조건은 변동될 수 있긴 하지만 계약 갱신 때 임대료는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 법을 피해서 월세가 아니라 관리비를 2배씩 올리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 부분은 계약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에게 미리 이야기하시고 특약사항에 관리비의 최대 인상률이나 금액을 고지해 놓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면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없지만 간혹 카페를 통해서 직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중개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체크할 항목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고 주인분과 직접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더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거래로 계약서를 쓰실 때는 표준 양식의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셔도 되고요. 근처 부동산에 가셔서 5만 원에서 10만 원만 내시면 계약서를 대행해서 작성해주기도 합니다. 대신 하자 항목이나 미리 확인을 못해서 생기는 리스크는 그 부동산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니까 확인은 직접 잘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계약을 했다면 다음으로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게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서부터는 뭔가 정말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홈택스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면 맨 위에 신청, 제출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자 등록증 신청, 여기서 개인을 누르시고 개인 정보를 입력하시고 계약한 사업장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아래에 업종을 선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파티룸은 아직 규정된 업종 분류가 없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입력합니다. 대부분은 기타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정도로 입력하면 되는데요. 우선 업종 코드 입력으로 들어가서 업종명에 개인 서비스업을 치시고 한 세 번째 페이지쯤 가시면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을 선택하시고 업태와 업종을 직접 입력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업태는 서비스업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업종은 공간 대여업 또는 파티룸 또는 스튜디오 등으로 입력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지역별로 파티룸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하는 구청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간혹 파티룸이 24시간 영업이니까 숙박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부분 때문에 사실 관할 구청과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숙박업으로 할 경우에는 허가사항 및 규제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숙박업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구류나 세면도구 등은 비치하지 마시고요. 항상 예약 안내문에도 우리 파티룸은 숙박시설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써 놓으셔야 됩니다. 밑으로 넘어가서 그 아래 사업 설명 부분에는 공간 대여업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시면 개업일자를 입력하시고 임대차 내역 부분에 타인 소유에 체크하시고 면적을 입력하시고요. 동업이신 분이 계시다 하면 그 아래 공동사업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은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과세에 해당이 되는데 간이과세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1%에서 3%로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거라면 일반 사업자보다는 간이과세로 시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간이 지나서 매출이 올라간다면 자동으로 일반으로 변경이 됩니다. 일반 사업자로 변경되면 세금계산서에 발행 의무가 있고 부가세율도 10%로 높게 적용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저장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서류를 첨부하는 화면이 듭니다. 임대차 계약서나 공동사업자이신 분들은 공동사업 계약서를 첨부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하루 이틀이면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고요.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출력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쉽죠? 이번 시간에는 사업자 등록증 내는 것까지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인테리어 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인테리어를 시작해 볼 텐데요. 아마 가장 머리가 아프기도 하지만 가장 재미있고 가장 또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전 강의에서 대략적인 컨셉을 정했기 때문에 대략 느낌이 정해졌을 거예요. 깔끔하게 모던한 느낌, 우드톤의 자연스러운 느낌, 힙한 클럽 느낌,
또는 회의실 느낌 등등 내가 좋아하는 톤의 느낌을 생각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다른 파티룸의 사진을 더 많이 찾아보고 내가 원하는 느낌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면 그때그때 캡처를 해두시고요. 인테리어 어플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인테리어 업체를 고를 때 쓰실 수도 있지만 미리 인테리어 포트폴리오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는 핀터레스트인데요. 여기엔 키워드만 입력해도 내가 원하는 느낌의 인테리어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컬러풀한 인테리어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파티 공간 또는 뭐 회의실 인테리어, 우드톤 인테리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무조건 쳐보세요. 다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고르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느낌으로 쭉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사진들을 모두 다 저장해 보세요.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저장한 사진들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충 느낌이 오셨으면 이제 인테리어 공간 구성을 정하고 인테리어 할 항목들을 정해야 됩니다. 저는 처음 시작한 파티룸이 35평 정도의 중형 이상이었고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했지만 소형 파티룸의 경우에는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간단한 거는 직접 셀프로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업체에 맡기더라도 전체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부분 선택해서 시공을 맡기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업체를 찾는 방법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업체를 이용하던 셀프로 하던 가장 먼저 하실 일은요. 공간의 사이즈를 재고 어떤 항목에 어떻게 돈을 쓸 건지, 인테리어를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셔야 됩니다. 공간의 사이즈를 잴 때는요. 건물주분께 도면을 달라고 해도 좋고요. 그게 좀 불편하다면 직접 줄자를 가지고 가서 재시면 되는데요. 도면은 처음에 사이즈를 잴 때 최대한 자세하게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대략적인 공간의 배치도를 먼저 하나 그리시고요. 하나하나 줄자로 재가면서 기입하세요. 문의 위치나 창문의 위치, 천정의 높이, 각 방의 크기, 기둥의 위치 잴 수 있는 거는 다 재시고요. 깔끔한 도면을 만들어 두세요. 이제는 공간의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도면을 보면서 정하시면 됩니다. 파티룸이니까요. 메인인 파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가장 크겠죠? 그 공간의 사이즈, 싱크대의 위치, 포토존의 위치, 가벽을 세워서 공간을 좀 불리게 해야겠다라든지 있는 벽을 오히려 허물어야겠다라든지 고객이 실제 이용한다면 동선이 어떨 것이다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아마 감이 좀 안 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느 부분을 인테리어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인테리어 업체를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대부분 무료로 방문해서 견적을 내주시는데 오셔서 보시면서 시공할 부분들을 말해주시고 대략적인 공간 구성을 추천해 주시거든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저희처럼 감이 좀 없는 사람들에게 빠르게 공간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고 더불어서 견적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견적을 세부적으로 받아보시면 대략적인 인테리어 공사 시세를 알 수 있어요. 3군데 정도 상담을 받아보시면 대략 감이 잡히실 겁니다. 견적을 받고 마음에 드신다고 바로 진행하시지 마시고요. 인테리어 업체가 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바닥은 어떻게 하고 전기는 어떻게 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이전 업체에서는 여기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왜 하지 말라고 하지? 여기는 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왜 바꾸라고 하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상담을 받았다고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보통 인테리어 공사 항목을 정할 때 체크해야 되는 항목을